안녕하세요, 무른돌이입니다. 오늘은 람보르기니 타는 부처를 위하여 라는 부제를 지닌 더 바이브 라는 책 2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지난 회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 바이브 1부에서는 착각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삶을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세상은 이미지이고 그 이미지 세상은 내가 아닌 아이가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아이는 죽고 나로 살아가는 착각의 세계에 있다는 것이었죠. 1편은 요약 정리에 급급하였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여러 번 곱씹어보고 상상해 보아야겠기에 단번에 깨달음을 얻기는 좀 힘들어서였거든요. 그래서 2편 역시 저자의 말을 요약하는 식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음을 현재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분은 저 좀 도와주세요. 2장 깨달음 1.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저자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수능 3개월 전 재수를 시작했다. 많이 초조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나폴레온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을 읽으며 가슴이 뛰었다고 한다. 나는 내가 아닌 또 다른 존재다. 시간은 무엇인가?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고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특징이 있다. 과연 그러한가?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우주여행을 한 쿠퍼는 지구에서 할머니가 된 자신의 딸을 만나게 된다. 시간은 다르게 흘러가는 것이다. 상대성 이론에 따라 속도와 중력을 무한에 가깝게 할수록 시간은 무한히 길게 늘어져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된다. 외부 세계의 시간만 흐를 뿐이다. 나는 시공간의 가운데에 서서 그들의 생과 사를 바라보게 된다. 삶의 전체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자리, 그곳이 아이의 자리다. 아이에게 흐르는 시간은 없기에 과거, 현재, 미래는 이미 펼쳐져 있는 것이다. 전지전능하다. 또한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방향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방향성은 공간을 통해 인식한다. 그래서 시공간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공간을 볼 수는 없다. 인지의 한계로 인해 과거의 이미지를 기억하는 것일 뿐이다. 즉 현재 모습을 인지하여 뇌로 해석하고 마음 공간에 펼치는 순간 이미 그것은 과거의 것이 되고 만다. 즉 과거를 현재라 착각하며 사는 것이다. 현재는 의식할 수 없다. 미래도 마찬가지다. 현재라고 부르는 상황은 미래가 만든 것이다. 우리가 현재라고 부르는 지금은 찰나의 순간이다. 그 찰나의 이미지가 지금 여기다. 플립북처럼 이미지의 연결을 우리는 시공간의 흐름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결국 세상은 한 장의 이미지일 뿐이다. 시간은 흐르지 않으며 단지 이미지의 번쩍임만이 있을 뿐이다. 시간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시만이 존재할 뿐이다. 세상은 찰나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한 장의 종이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시점에 모든 시간의 과정이 담겨 있음을 에크하르트 톨레의 이 순간의 나에서도 말하고 있다. 바로 현존하는 것이다. 시간은 존재하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언어와 개념만 있을 뿐이다. 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할 뿐이다. 2. 우리는 깨어난 적이 없다. 꿈은 허상이다. 맞는 말인가? 장자의 제물론에 호전몽이라는 말이 있다. 내가 나비가 된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꿈에서 인간인 나로 변해 있는 것인가? 구분이 모호하다. 우리는 꿈과 현실은 다르다고 인지하나 뇌파를 분석해보면 렘수면이나 각성상태 모두 별 차이가 없다. 몸이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즉 우리의 뇌는 꿈과 현실의 차이를 인지하지 않고 있다. 뇌 입장에서는 꿈속 스마트폰이나 일상의 스마트폰 모두 같은 것으로 인식한다. 꿈은 일상 현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것이다. 자신의 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꿈 안에서 활동하는 나가 있고 한편 꿈속에서 그 활동을 바라보는 나가 있다. 1인칭으로 활동하는 나의 시점을 넘는 또 다른 나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나는 인식되지 않고 존재만 하고 있다. 인지되는 대상이 아니기에 인식의 주체로만 존재하고 있다. 일상생활 역시 마찬가지다. 나는 잘 보이지만 나를 바라보는 아이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존재에 대한 각성이 잘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석가가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이라고 말한 것처럼 삶은 꿈이다. 꿈은 일상과 연결되어 있다. 일상이 꿈이고 꿈은 일상의 연장이다. 세상은 환영, 홀로그램인 것이다. 우리는 꿈에서 깨어난 적이 없다. 세상은 의식이 만든 신비로운 현상일 뿐이다. 그 이미지 세상을 우리는 실제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일 뿐이다. 저자는 늘 꿈꾸고 지금이 꿈의 과정임을 알고 그 꿈 안에서 인생을 즐기는 것이라는 문구를 책상에 붙여놓으며 이를 즐기고 있다. 그 밑바탕에는 세상은 꿈이다 라는 깨달음이 있다. 꿈꾸듯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실질적 조언.
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가? 아니다. 꿈에서조차 쫓길 때가 많다. 꿈에 함몰되었기 때문이다. 꿈이 꿈이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이것이 꿈이라는 것을 아는 경우가 있다. 자각몽이다. 이때부터 우리는 꿈속 상황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힘이 생긴 것이다. 현실도 마찬가지다. 현실이 꿈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를 주시자, 관찰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각성에 대해 오해하면 안 된다. 각성은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 바로 꿈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꿈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것이 각성이다. 3. 바이브가 세상을 만든다.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돈, 명예, 건강, 행복 등 다양할 텐데 과연 그것은 당신의 꿈이 맞는가? 즉 당신의 목표는 당신 스스로 만든 것인가? 아니다. 대부분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꿈꾼다. 이를 자신의 욕망이라 착각할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인생의 방향을 우리의 방향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사회적 욕망에 길들여져 있다. 즉 우리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외부의 사회적 소음에 귀가 멀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원하는 일보다는 머리로 판단하는 일상에 익숙해져 버렸다. 그러나 아이의 목소리에 반응할 때 우리 가슴은 뛰기 시작한다. 아이의 의도와 나의 의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유인력, 끌어당김의 법칙의 저자 에스더 헥스는 우주는 당신의 느낌을 듣는다 에서 말한다. 우주는 당신이 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 당신의 느낌을 듣는다. 매일 아침 우주와 당신을 정렬하고 당신이 원하는 느낌 속에 머물라. 여기서 우주가 곧 아이를 말한다. 세상 그 자체가 아이이기 때문이다. 나를 바라보는 아이는 항상 나에게 바이브를 전달하고 있다. 아이의 메시지와 나의 의지가 함께할 때 생각의 불편함과 행동의 찝찝함이 없다. 관념과 일치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아이를 통해 전달되는 느낌, 이를 바이브라고 한다. 우리는 우리 일상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에 현실이 전부라 생각해왔다. 내 주변 사람을 생각해보라. 비슷한 사람을 만나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져서 5년이 지나도 별로 변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선천적 부자는 부자의 바이브가 있다. 성공과 자신감과 긍정의 바이브가 있다. 바이브는 나와 남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느낌을 말하고 이는 심층 무의식에 저장되어 단박에 각인되는 첫인상과도 같다. 우주는 바이브 그리고 그 바이브와 연결된 이미지의 투영일 뿐이기에 두려움과 설렘, 답답함과 두근거림 등 다양한 감정의 경험을 통해 지구별을 여행하며 다양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 그 감정의 핵심은 사랑이다. 4. 나는 죽음 너머에 있다. 우리는 시간을 느끼기만 할 뿐 바라볼 수 없기에 시공간이 변한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 일반적인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나 현재가 과거의 기억을 만들고 미래가 현재의 상황을 만든다면 우리는 출생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다. 죽음에서 출생이 펼쳐지는 것이다. 세상은 이미지의 찰나 생멸이기 때문이다. 차원 관점에서 말하자면 1차원 선의 세상에서 살 때 우리는 시간을 점으로, 즉 한순간의 시간만 인식할 수 있지만 2차원 면의 세상으로 넘어가면 시간의 선을 볼 수 있게 된다. 과거, 현재, 미래의 트랙을 하나의 선으로 보는 것이다. 시를 볼 수 있는 나의 눈이 아닌 시간을 볼 수 있는 아이의 눈이 생기는 것이다. 즉 아이의 자리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나는 시간의 편견에서 벗어나게 된다. 삶의 의욕을 잃은 랍비를 위해 아인슈타인이 쓴 편지로 마무리하겠다. 인간은 우주라 불리는 전체의 티끌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우주와 분리된 개체로 보며 살아가지만 그건 시각적 착각일 뿐입니다. 이러한 착각이 인간을 고통의 감옥에 빠뜨립니다. 이 비좁은 감옥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체를 연민의 감정으로 껴안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런 완전한 경지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비좁은 감옥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자체만으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5.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세상은 마음 공간에 펼쳐진 한 장의 이미지다. 자살을 시도한 이들의 마음에는 죽음의 이미지가 가득 차 있다. 이미지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현실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미지에 대한 생각은 누가 하는 것인가?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인가? 아니다.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은 나타나는 것이다. 그냥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떠오르는 것이다. 이를 증명해보겠다. 만약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스스로 불행한 생각을 만들까? 당연히 아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생각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자살한 사람들도 스스로 절망의 생각을 만들어내지 않았다. 그렇다면 생각을 만들어내는 존재는 누구인가? 바로 아이다.
I의 공간, 즉 심층 무의식에 각인된 이미지를 생각으로 펼쳐내는 것이다. I의 인식된 이미지를 나는 생각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수신기 역할을 할 뿐이다. I, 즉 심층 무의식의 바이브가 동반될 때 관념은 생명력을 지니게 된다. 즉 새겨진 이미지를 우리 머릿속으로 투사하는 에너지가 바이브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미지가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바이브가 좋다, 나쁘다 등의 느낌을 일으키는 것이기에 결국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동반된 감정이다. 이미지, 바이브, 판단에 따른 감정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불교의 가르침과 똑같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살펴봐야 한다. 생각과 감정이 물결칠 때 우리는 그것과 하나가 되어 엉켜버리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 버리기에 거기서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감정에 이름표를 달아주는 것이다. 생각과 하나가 되지 말고 단지 떠오르는 생각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I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다. 6. 목련이 질 때.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에 6,200번 정도 생각한다고 한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 속에서 산다. 생각은 이미지다. 한 장의 이미지가 세상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그 이미지에는 선악이 없다. 그냥 연결된 이미지로 펼쳐질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의 틀로 그 이미지를 해석하고 있다. 이미지에 불과한 세상을 나의 눈으로 기준을 세우고 호불호를 정한다. 분별하고 판단하여 내가 원하는 세상을 정의해버린다. 내가 원하는 미래와 원치 않는 현실을 나누고 그 미래만을 추구하려고 한다. 지금의 현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누구나 원하는 미래를 그린다. 그 말에는 현재의 초라하고 결핍된 현재의 모습을 부정하고 싶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려고 시크릿으로 대변되는 마음 공부를 하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왜 그러한가? 이유는 하나다. 내가 하기 때문이다. 의식으로 무의식을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순서가 바뀌었다. I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좀 더 살펴보자. 생각은 우리를 가두고 있다. 우리는 늘 판단하고 분별한다. 하지만 사실 생각은 떠오르는 것이고 판단은 생각의 부작용일 뿐이다. 판단은 세상을 허용하지 못하게 한다. 즉 내 기준에 부합하는 이미지만 나는 허용하고 싶은 것이다. 이러한 선별된 판단은 집착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삶에 대한 이러한 무수한 집착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어낸다. 집착 없이 주어진 삶을 허용하고 지금 여기를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에 감사하며 지내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늘 미래를 꿈꾸지만 그 미래의 끝은 역시 또 두렵다. 모순이다. 소제목에서 말한 목련은 사실 없다. 아름답게 핀 목련, 추하게 떨어진 목련은 없다. 아름답고 추함은 에고의 판단이고 분별일 뿐이다. 현상을 선택하고자 하는 에고의 모순이다. 현상은 허용하는 것이지 판단하고 간택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시크릿의 본질은 나의 상상이 현실을 만든다는 말이 아니다. 시크릿은 I의 인식이 존재를 부르는 것이다. 그 존재는 나의 허용을 통해 펼쳐진다. 그리고 그 펼쳐지는 과정이 현상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현재는 찰나의 이미지며 이미지에 동반된 바이브는 감정을 만든다. 우리는 삶을 만드는 주체가 아니다. 삶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저절로 펼쳐지는 것이다. 그 과정을 허용하고 변화를 인지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I가 모든 것을 하고 있고 나는 그것을 인지할 뿐이다. I가 곧 나다. 7. 사는 이유는 없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는가? 없다. 세상은 I가 사는 것이다. 나는 I가 펼쳐내는 세상을 내가 대리 경험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착각한다. 사는 이유가 있다는 것은 보다 나은 미래를 가정한 개념인데 이 말은 곧 현재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떤 의미나 가치를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I의 경험을 대리하고 있을 뿐이다. 그 I는 매 순간을 경험하는 존재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찾을 필요가 없다. 매 순간이 의미이고 가치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현재보다 미래의 삶을 더 의미있고 가치 있는 모습이라 상정하는데 그동안 우리는 지금 여기를 잃어버리고 있다. 지금 여기가 모이는 것일 뿐 미래는 애초에 없는 것이다. 결론, 우리가 사는 이유는 없다. 그냥 살면 된다는 말이다. 지금 여기, 우리는 있는 그대로 온전하다. 완벽하다는 말이다. 불안하고 두려운가? 미래에 대한 상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나 미래는 현재의 과정과 연결된 결과와 원인일 뿐이다. 지금의 과정을 허용해야 결과와 원인도 허용하게 되는 것이다.